그랜드 캐년을 방문한 뒤 실종된 한인 가족이 탔던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발견돼 당국이 DNA 감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반전 시위에 참가한 이유로 추방될 위기에 처한 컬럼비아대 한인 학생에 대해 연방법원이 추방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LA 총영사관과 LA 한인회 등 한인 단체들이 최근 강화된 이민 단속에 대해 논의하는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3월 미국 소비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한 사유지에 주차돼 있던 고급 캠핑카에 노숙자들이 대거 침입해 점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랜드 캐년을 방문한 뒤 실종된 한인 가족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당국이 한인 가족이 탔던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발견해 감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코코니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사건 당일 발생한 22중 추돌 사고 차량 가운데 실종 가족이 타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BMW 차량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잔해 속에서 유해를 발견해 DNA 감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These vehicles burned for 20 plus hours, and they are just unidentifiable. I think we feel very fortunate that the investigators for Department of Public Safety were able to identify one of them as a BMW. 눈 폭풍에도 왜 차량 통행을 막지 않았냐는 SBS 취재진의 질문에 당국은 고속도로 경찰국이 도로 통행을 차단하기 직전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규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자 전쟁 반전 시위에 참가한 이유로 추방될 위기에 처한 콜롬비아대 한인 학생에 대해 연방법원이 추방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나오미 부크월드 판사는 오늘 심리에서 21살 정모 씨의 추방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부크월드 판사는 기록상 정 씨가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테러 조직과 소통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자신을 향한 추방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 장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7살에 미국으로 이민 온 정 씨는 콜롬비아대 3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며 지난 3월 반전 시위에 참석한 후 이민 당국의 표적이 됐습니다. LA 총영사관과 LA 한인회 등 한인 단체들이 최근 강화된 이민 단속에 대해 논의하는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김덕균 LA 총영사관 자문 변호사는 한인 불법 체류자는 물론 영주권자와 비자 소지자 등 합법적 이민자들도 이민자 권리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 당국의 불시 단속에 대비해 영주권 카드나 합법적 이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항상 지참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특히 무비자 입국 후 체류 기간을 초과해 불법 체류자가 된 경우 신속 추방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비이민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증빙 서류들을 잘 지참을 하셔서 IC의 어떤 단속에 적발이 되셔도 지금 내가 학교를 잘 다니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취업 비자 같은 걸로 지금 취업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이민국 승인서 같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러면 요즘에는 서류 미비자분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불안한 상태라서 커뮤니티의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많은 단체장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모여서 정확한 정보를 받고 의논도 하고 만약 체포되거나 구금될 경우 영사 조력 서비스를 요청해 지역 총영사관 등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조지아주에서 불법 체류자에게 주민이 피살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퍽스뉴스에 따르면 지난 12일 조지아주 마리에타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피살 사건의 용의자가 온두라스 출신 불법 입국자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는 20대 남성 사가스 뚜메 리바스로 주택가에서 피해자 카밀리아 윌리엄스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리바스는 지난 2021년 미국에 불법 입국했다가 체포됐고 이후 가석방으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 주지사는 사건과 관련해 범죄자는 단죄될 것이며 불법 체류자일 경우 연방정부와 협력해 추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3월 미국 소비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경제조사단체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3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는 92.9로 지난 2월보다 7.2포인트 하락하며 2021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사업 환경과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소비자 평가를 반영하는 현재 상황지수 역시 134.5로 3.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소득 전망 등을 포함한 기대지수는 9.6포인트 급락한 65.2로 1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의 한 사유지에 주차돼 있던 고급 캠핑카에 노숙자들이 대거 침입해 점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캠핑카 업체인 블랙 시리즈는 자사 주차 부지에 보관돼 있던 수십 대의 RV 캠핑카에 노숙자들이 불법으로 침입해 주거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수개월에 거쳐 점점 더 많은 노숙자들이 점령하면서 쓰레기와 잔해들이 쌓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RV들은 최고 10만 달러, 1억 원이 넘는 고급 캠핑카들인데 RV 회사는 경비를 세워 몇몇 RV는 회수했지만 대부분 파손된 상태였고 지역 안전도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A 카운티 인더스트리시 당국은 부지가 개인 사유지여서 시정부 차원에서 직접적인 조치는 어렵지만 RV 업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청소 작업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주의 한 총기 매장에서 총기를 훔친 10대 2명이 체포됐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어제 새벽 스프링필드 지역에 위치한 한 총기 매장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명의 용의자가 트럭으로 문을 부수고 침입했으며 21정의 총기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 중 2명의 용의자가 체포됐는데 모두 16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총기 13정을 회수했으며 남아있는 총기와 세 번째 용의자의 행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LA에서도 강도들이 차량으로 업소를 들이받고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새벽 2100번지 샌페드로 스트릿에 위치한 한 업소가 강도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들은 상업용 밴으로 가게 정문을 들이받은 뒤 내부로 침입해 물건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주는 강도 피해를 당한 적이 처음이 아니라면서 이번 사건으로 가족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월마트에서 판매된 네슬레 냉동식품들이 리콜 조치됐습니다. 식품기업 네슬레는 지난 18일 린 쿠이신과 스토퍼스 브랜드 냉동식품에서 나무 조각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리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지난 2024년 8월부터 이번 달까지 생산된 린쿠이신 버터넛 스쿼시 라비올리와 스토퍼스 파티 사이즈 치킨 라자냐 등이 포함됐습니다. 네슬레 측은 리콜된 냉동식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서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기념한 한인 이민사 학술대회가 LA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오늘 열린 학술대회는 LA 총영사관과 USC 한국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20세기 전반 한국인들의 동아시아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민 역사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특히 근대 한국사와 초기 미주 한인사 전문가들이 참여해 일제강점기 동안 미국과 동아시아로 오가며 살았던 한인들의 삶 등을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전공자들을 모시고 근대 한국사를 새로이 되새겨보는, 그리고 현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공리해보는 그런 학회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USC가 그 광복 80주년 기념으로 코리안 다이아스포라 그리고 3.1운동과 그 남가주 우리 한인들의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컨퍼런스를 한다고 그래서 총영사관이 적극 지원해서 이런 행사가 만들어졌습니다. 학술대회 중에는 USC 한국 헤리티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한민 국민의 기록을 열람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참석자들에게 귀중한 역사 자료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미국 내 한인 사회의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앞으로 2년간 한인들의 정체성 인식은 물론 교육과 경제 수준 등 다양한 분야를 분석해 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하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미주 한인들의 정치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됩니다. 미주 한인재단 KAF와 미주 한인연구소 KAI는 한인 사회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한인 이민 125주년을 맞는 오는 2028년 이전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며 UC 리버사이드와 프린스턴 대학 등 주요 대학의 연구진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한인 교수님들과 또 다른 전문인들과 저희 단체와 합작을 해서 이번에는 진짜 한인들이 꼭 필요한 질문을 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가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오랫동안 영구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본격적인 실태 조사는 빠르면 오는 5월 미국 내 한인 약 4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한인들의 정체성 인식 수준과 건강 상태는 물론 경제적 이동성과 사회적 참여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할 예정입니다. 미주 한인재단 KAF는 이번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될 미주 한인연구소에 $50만 달러의 지원금도 전달했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을 위한 띵크탱크가 없어서 그 바탕을 만드는데 그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를 KAF가 해서 시도를 해야겠다라는. 이번 연구 프로젝트는 미주 한인 사회의 주요 현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해 연방과 각 지역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BS 하주은입니다. 네, 한국 소식입니다. 오늘 법원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1심에서는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 2심 판단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백운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한 발언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2021년 10월 경기도지사 시절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었다고 해명한 발언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2심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전 성남시 공무원도 국토부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협박이란 말은 과하게 표현한 거라며 정확히 표현하지 못한 건 잘못이지만 표현상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임을 감안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엔 몰랐다고 한 대장동 사업 실무 책임자 고 김문기 씨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쳤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도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이 대표는 결심 공판에서 골프를 쳤는지 확신하지 못해 이야기하지 않고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이 허위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해당 조항의 위헌 판단을 위해 두 차례 제출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에 어떤 답을 할지도 변수입니다. SBS 백운입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 기각으로 결론 난 뒤 여당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도 기각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 윤 대통령 선고를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8년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자신의 전망을 처음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과거 소추위원장 경험 등에서 볼 때 기각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의 구조가 과거의 박근혜 대통령과 다른 점, 사안 자체도 다른 점 이런 것 등을 종합해서 고려해 볼 때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에서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재판관 의견이 엇갈린 점을 두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만장일치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 탄핵 인용에 필요한 6명을 못 모으는 상황을 방증한다는 해석이 여당에선 잇따랐습니다. 반면 야당에선 윤 대통령 선고 지연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오직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는 내란 세력의 작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되는 이유라고 SNS에 적었습니다. 윤 대통령 선고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2심 선고가 더 먼저 이뤄지는 상황을 비판한 겁니다. 판결이 아직까지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해서 나지 않는 이 부분에 관해서 걱정과 우려 또 비판 이런 걸 담아서 하신 지적이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내란 세력의 발목 잡혀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며 선고가 늦어질수록 위기 극복에 더 많은 시간과 역량을 투여해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SBS 박서경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습을 멈추기로 한 것에 이어 추가적인 휴전안에 합의했습니다. 백악관은 두 나라가 흑해에서 무력 사용을 중단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현지 시간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흑해에서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고 무력 사용을 배제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사 목적으로 상업 선박을 사용하지 않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관련 내용을 확인하며 미러 간 합의를 수용했음을 시사했습니다. Коли це може вступити в дію, так? І вони вважають, що після того, як американська сторона 백악관은 또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30일간 중단하기로 한 미러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데도 러시아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에너지와 해양 분야에서 합의 이행을 도울 제3국 중재를 미러 모두 환영한다고 밝혔고 우크라이나 국방부도 같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백악관은 러시아에 대해선 농산물과 비료 수출을 위한 시장 접근을 복원하고 해상보험 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항구 및 결제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러시아 크렘린궁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농산물 비료 수출을 제한하는 제재가 해제된 이후에야 흑해 휴전이 이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исключительно результатом приказа из Вашингтона Зеленскому и его вот этой вот 러시아는 지난 2022년 흑해를 통해 우크라이나 곡물의 안전한 수출을 보장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지만 이듬해 이를 파기한 바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이 북한은 언제든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고 암묵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길 원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협상을 통해서는 핵을 포기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 상원정보위원회에 출석한 터시 게버드 국가정보국 국장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핵실험은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태로 분석했습니다. Prepared to conduct another nuclear test on short notice and continues to flight test its ICBMs to demonstrate their increasing capabilities as leverage in future negotiations. 게버드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동맹국을 상대로 무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 목적은 정권 유지와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To bolster North Korea's leverage and stature, defend its regime, and achieve at least tacit recognition as a nuclear weapons power. 국가정보국은 연례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협상으로 전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북한은 핵 포기 의사가 없다는 점이 포함됐는데 전체적인 보고서 내용은 바이든 정부 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여러 차례 핵 보유국으로 부르며 다른 인식을 내비쳤습니다. Kim Jong-un has a lot of nuclear weapons, by the way. A lot. Certainly he's a nuclear power. Okay?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김정은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가 북한을 더 대담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중국 북부 지역에는 어제부터 또 황사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황사는 강풍을 타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확산하고 있어서 한국에도 다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정영태 특파원입니다. 중국 북부 네이멍구 거대한 모래 폭풍이 다가옵니다. 황사가 강한 바람을 타고 점점 더 위로 솟구치면서 하늘을 덮어버릴 기세입니다. 이미 모래먼지에 갇힌 도시는 온통 불개변해 낮밤을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서부 간수성도 마찬가지여서 이 와중에 사막 나무 심기 활동에 나섰던 사람들은 모래 폭풍을 제대로 겪었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황사 경보에 더해 강풍과 한파 경보까지 잇따라 발령했습니다. 베이징에도 최고 시속 100km가 넘는 바람이 불면서 강풍 황색 경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특히 북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황사가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동쪽으로 번지면서 고속도로 진입이 통제되는 곳도 있습니다. 大风会卷起沙尘，未来在北方地区会有一次沙尘天气过程，逐渐的从西北向华北黄淮这一带蔓延。 서쪽 끝 신장에서부터 네이멍구를 거쳐 황해와 접한 동쪽 산둥성과 장수성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황사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북서풍을 타고 서해를 건너 한반도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지난 22일에 고비 사막과 네이멍구에서 발원한 황사가 이미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더 큰 황사가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이 계속되고 성묘 활동이 많은 청명절이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중국도 산불 발생 위험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야오닝성에선 집불 태우기가 원인으로 보이는 연기가 번지면서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가 2025 차세대 동포 모국 초청 연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각적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가 2025 차세대 동포 모국 초청 연수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전 세계 약 2,430명과 청소년 855명이 함께하는 이번 연수는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진행됩니다. 참가 대상은 5년 이상 해외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 청소년과 청년이며 오는 4월 21일까지 재외동포 전용 포털 코리안넷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인타운 노동연대 키와가 화요일 격주로 세입자 무료 법률 상담을 한국어로 제공합니다. 키와는 오는 4월 1일을 시작으로 격주 화요일마다 아파트 렌트비 인상 문제와 퇴거, 수리공사 등의 문제들에 대한 법률 조언을 제공하며 사안에 따라 나성법률보조재단의 변호사가 무료로 법률 대변을 맡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6월 10일 치러지는 뉴저지 37선거구 주 하원의원 예비선거에 한인 후보 3명이 출마합니다. 주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37선거구 주 하원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 엘렌박 현역 의원과 데니엘박 테너플라이 시의원 등 한인 2명이 후보로 등록했으며 공화당 예비선거에는 한인 입양인 앤드류 미안 후보가 출마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9일 연방의회에서 한국문화 김치의 날 선포를 위한 기념 만찬 행사가 열립니다. 미주 한인 이민사박물관은 특정 민족의 음식을 기념하는 기념일은 국경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연방의회의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김치의 날을 한국문화 김치의 날로 이름을 바꿔 국경일 지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김치 시식과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이번 주 조지아주의 습도가 낮아지면서 산불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까지 낮은 습도와 최대 시속 35마일의 돌풍이 불면서 산불 위험 경보가 발령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밖에서 불을 피울 경우 산불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저희 SBS 이브닝 뉴스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3월 25일 화요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